병원이 오래되면서 인테리어는 낡아가고 환자는 줄어드시나요? 혹은 무작정 페이닥터 생활에 질려서 개원을 했지만 파리만 날리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왜 환자가 오지 않냐면서 질책하시는 원장님 등살에 밀려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실장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실장님, 저는 고바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병원 마케팅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대행사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제게 일을 맡겨주시는 원장님들과 세심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존에 이미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면 광고 효과가 있겠지 생각을 하시고 직접 먼저 해보다가 잘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 짧은 영상 하나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는 병원 마케팅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겪으시던 어려움과 실수를 고쳐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행사 광고 영상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그 시간에 효율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광고에 대한 의료법이 강화되고 의료 광고 심의가 부활한 현재 병원에서 당장 손쉽게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마케팅 종류에 관해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병원을 찾아오는 방법에는 첫 번째, 집에서 가까워서 혹은 직장을 가는 길에 간판을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 자주 지나다니면서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기억을 떠올려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지인들이 오는 경우 혹은 기존에 진료받으셨던 환자분들께서 만족하고 입소문을 내 찾아오시는 지인 추천의 사례. 세 번째, 실장님이 상담을 워낙 잘해서 시술이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최근 한 강남의 성형외과에 영업을 하는 마케팅, 홍보실 직원이 60명이나 된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죠. 네 번째, 원장님의 실력이 워낙 좋으시거나 이전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의 경험과 명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환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위주의 마케팅은 이미 한 동네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새로 개원을 하는 젊은 원장님들의 경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원장님들의 경우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원장님들은 온라인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오래된 병원들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놔두던 그러한 영역에서 큰 이익을 신규 병원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한 동네에서 동일한 진료 과목의 병원이 30개 가까이나 있는데 정작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병원은 두세 곳밖에 안 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우리 동네에는 병원이 너무 많아. 이미 늦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현실적인 상황과 조언을 듣고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원장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블로그만 만들고 아무렇게나 글만 쓴다고 환자가 올까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블로그이지만 알고리즘과 로직을 알아야 땡땡동 치과, 땡땡역 치과를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상위에 글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구장창 글만 써서 올리면 1등부터 10등까지 내 상호명만, 내 글만 나오게 만들 수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블로그로는 땡땡동 치과로 아무리 똑같은 글을 많이 써도 1등부터 10등 이내에는 딱 하나의 글밖에 뜨지 않습니다. 또 바로 한 달 전 5월에는 네이버의 병원 블로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로직 변화,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 병원 블로그들은 모두 검색 결과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기존에 작성되어 상위에 박혀있던 띄어져 있던 수많은 글들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 1, 2년 내에 작성된 글들이 사라져버렸고 3년이나 5년 전에 작성된 엉뚱한 글, 퀄리티가 아주 나쁜 글들이 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그런 키워드를 선점하면 상위 노출이 더 쉬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 로직,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잘하는 마케팅 회사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이 적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노하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드리자면 내용이 알찬 글, 검색을 한 사람이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글, 제목과 본문이 잘 일치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내용을 쓰거나 아무 말 대잔치로 쓴 글이나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찾아오거나 베껴온 이미지를 쓴다면 상위 노출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퀄리티의 원고와 이미지가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글과 이미지를 만드는 직원들이 우리 병원의 특성과 장점, 진료, 시술, 수술의 설명과 안내, 원장님의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어필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원장님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진을 준비하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귀찮아서 대충 하시는 경우도 많고 혹은 원장님이 너무 똑똑하시다 보니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시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결국 본업인 진료에 치여 블로그를 운영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치만 내가 힘든 것은 누구라도 힘들게 느끼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이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DMC에서는 병원가에서 원장님들께 마케팅 대행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 계속해서 일을 맡기고 싶은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 모두가 진료나 시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의료법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회사 대표님이 치과 의사셔서 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일일이 모두 검사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비의료인인 직원들이 틀리게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환자들이 진료 일선에서 자주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만약 원고에 빠져 있다면 그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넣어주고 있으신데요. 이런 고퀄리티의 원고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 핵심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을 맡아 도와드렸던 병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원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일을 맡겨주셨던 피부과인데요. 1년이 조금 더 지난 현재 매달 300명 이상의 환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보고 내원하고 있다고 초진 문진시에 답변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일을 끊지 않고 꾸준히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혹은 맡겨주신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주시는 아이디를 저희가 받아 직접 운영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업무를 종료한다고 하셔도 블로그를 폐쇄한다거나 저희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잘 큰 우리 병원 자체 브랜드 블로그이기 때문에 글을 직접 작성해 보셔도 상위 노출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꾸준히 맡겨주시는 것은 아마 원장님이 직접 쓴 듯한 퀄리티의 글과 이미지를 제작해 드린다는 점, 귀찮지 않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환자들이 검색해 볼 만한 키워드를 발굴해서 작성해 드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해 드리고 피드백을 해 드린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